마지막으로 세 번째 학습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므로 조금만 더욱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7월 12일 시행된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인데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한 내용입니다. 이를 위반 시에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예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대고 하는 경우나 손을 들고 횡단하기 위해서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피는 등 횡단 의사를 표시할 때, 그리고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대기 중일 때, 그리고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 또는 뛰어올 때 등을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의무는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22일 시행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 전에는 모든 차만은 정지선 그리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개정 후를 살펴보면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3색 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를 위반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위반을 적용받게 되니 운전자들은 무조건 지키셔야 합니다. 또한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의 의미는 무조건 차량이 정지해야 하는 상황이 2022년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 뿐이었지만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이유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단 정지함으로써 주변을 살피고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정리 차원에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사진을 보며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신호기가 없고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둘째, 전방 차량의 신호가 적색일 때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 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때 보행자가 있을 시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 후 보행자 통행이 모두 끝난 후에 보행 신호가 아직 녹색이더라도 우회전이 가능하겠습니다. 셋째,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는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 종료 후에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보행자가 없을 시에는 서행을 하여야 하며 우회전이 가능하겠는데요. 이때 서행이란 차량을 즉시 정차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넷째,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정지해야 하며 녹색일 때는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모두 잘 기억하시겠죠? 이런 점들이 이해가 잘 되시지 않는다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에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점만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되는 약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마약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하는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환각물질 등 약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약물운전 측정 불응 시 처벌 기준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아울러 약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여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처방을 받은 처방약 중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수면제, 항불안제, 진통제 등은 복용 후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6년 10월 24일부터 최초 적용되는 상습 음주운전 차단 제도입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최근 5년 내 1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면허 취소 기간 이후 다시 면허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시행됩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차량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인데요. 이를 통해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운전면허 갱신기간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운전면허 갱신 민원이 연말에 집중되면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전면허 갱신기간 산정 기준이 기존 연 단위 일괄 부여 방식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앞으로는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 동안 보다 여유롭게 면허를 갱신할 수 있게 되어 혼잡을 줄이고 더욱 신속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갱신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간 내 면허를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처음 코로나 발생 이후 배달 주문 증가와 맞물려서 배달업 이륜 차량의 사고가 급증하다가 작년부터 감소를 하는 추세이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이륜 차량 운전자의 사망자 수는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배달 노동자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배달 도착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여유 없이 무리한 운행에 따른 신호위반, 그리고 중앙선 침범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 가장 큰 이유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늘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운행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우리 배달 노동자 모든 분들 항상 안전운전 하시면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